오늘이 이제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캡컷을 하시다가 우리가 이제 속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속도 조절. 영상을 만약에 달리기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달리기 영상 찍었는데 그게 계속 달리기 하는 영상만 찍기는 그렇고, 어떤 게임을 하는데 이동하는 어떤 그런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속도를 좀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면 좀 더 박진감 있고 좀 재밌는 영상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캡컷에서 이제 새 프로젝트를 불러오면,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 좀 길다. 요걸로 가볼게요. 요 영상으로. 자, 요걸로 만약에 간다면,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옆으로 쭉 가다 보면, 지나갔나요? 아니, 여기 속도에서 보시면 지금 일반이 있고, 그 다음에 곡선이 있어요. 일반이 있고 곡선이 있고, 근데 곡선은 지금 이제 프로 버전이잖아요.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 들어있죠. 이 곡선이, 일반은 그냥 여기서 클릭하게 되면 내가 그냥 일반적인 속도 그냥 빠르게 하는 그런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17초짜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간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원하는 구간에 와서 요 정도에 와가지고 얘를 요 다음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얘를 분할을 하고 요만큼을 또 잘라서 요 구간만 내가 속도를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걸 속도를 눌러서 일반으로 하게 되면, 일반은 이제 그냥 빨라지기만 하는 거죠. 그럼 줄어들죠. 이 속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빨라지는 거니까 기존의 시간보다 빨리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요걸 놓고 만약에 요걸 하게 되면 훅 지나가잖아요. 지금 훅 지나가 다시 서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한다 그러면 여기서 빨라졌다가 요만큼은 다시 이제 느리게 가는, 두 번째 간격은 뭐 느리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느리게 가는 거는 속도를 내가 좀 더 뒤로 내리고, 그러면 속도가 더 느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빨리 갔다가 다시 슬로우로 갑니다. 근데 이제 슬로우로 갈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영상을 찍었을 때, 이 영상을 찍었을 때 지금 뜩뜩뜩 끊어지죠. 영상 자체가. 그럼 이게 우리가 촬영을 할 때 FHD 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이 있었죠. 60프레임, 120프레임, 30프레임이 있었는데, 요게 찍으실 때 이제 60프레임 이상으로 찍으시면 슬로우로 갈 때 이 끊김이 별로 없어요. 끊김이라든지, 그 다음에 빨리 했을 때도 끊김, 이런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속도 조절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되돌리기를 해서, 자, 여기서 이걸 하나 자르고, 요만큼을 자르고, 요거를, 요 길이를 이제 프로 버전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 보면 프로 버전은 요걸 누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걸 많이 쓰거든요. 요거나 요 영웅을 많이 쓰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구간만큼 빨라졌다가 다시 서서히 느려지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요 조절할 수가 있는 요런 것도, 거리를 내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가 만약에 내가 적용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속도가 어떻게 되나? 요렇게 지금 속도를 서서히 지금 해놨는데, 요런 간격을, 속도를 빨리 갔다가 좀 빨리 돌렸다가 서서히 느리게 갔다가 다시 이제 정상적인 속도로 지금 들어오는 요런 걸로 만들 수가 있는, 요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영상들이거든요. 이게 속도 조절로, 이런 속도 조절로 만들 수 있는 게 이 곡선, 요거는 이제 프로 버전, 여기 다이아몬드 들어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속도에 대한 효과도 줄 수 있는데, 이 효과도
요런 걸로. 근데 프로예요. 근데 요 맨 앞에 거만. 요거 앞에 거만 내가 이제 속도를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요걸 클릭을 하고 속도에서 속도 조절 클래식을 하게 되면 이제 앞에 게 지워지는 거죠. 사운드 일단 빼고 적용하려면 이제 사운드를 넣으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속도로 저는 다 풀어. 근데 프로 버전이 여기서도 요게 선생님한테 다 해놨는데 그때 요렇게 지금 되어서, 그래서 속도 조절만 가지고도 좀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속도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빠르고 느리게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프로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이걸 하는 게 빠르게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이제 정상적인 속도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거를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로 버전에 있어서 이게 또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영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럼 아까 이제 그 달팽이가 지나가는 장면에서 이제 어느 순간은 갑자기 너무 느리게 가니까 빠르게 갔다가 다시 천천히 갔다가 하는 그런 것들을 영상을 잘라서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선생님 찍으신 건 이제 거의 사진이다 보니까 이제 사진하고 이제 섞어서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속도 조절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느낌의 영상을 이 동영상을 찍었을 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올렸던 것 중에, 제가 톡방에 올렸던 것 중에 요거는 이제 그 간단하게 만든 건데, 이제 키프레임으로 만든 거고, 지금 이제 요거 말고 이거였구나. 이게 지금 빠르게 지금 사진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지금 빠르게 사진이 바뀌었는데, 사진의 속도를 전환하는 속도를 전환 효과를 주지 않고 사진의 시간을 지금 0.5초로 좀 준 거거든요. 바뀌는 시간을. 그래 빠르게 돌아가게끔 해서 0.5초를 준 거고, 마지막에는 그 마스크로 해서 키프레임으로 처음과 끝은 그 마스크를 줘가지고 열고 닫히고 하는 그런 효과를 준 거예요. 이렇게 닫히는 효과. 닫히는 효과. 이게 지금 마스크 효과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저런 효과가 지금 어떻게 준 거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서 아까 내가 여기서 이걸 불렀을 때, 이제 처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줬었잖아요. 마스크를 줬을 때 요 부분에다가 요거를 마스크를 주고, 요거를 주고 이제 요거에 마스크를 준 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속도 키프레임을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마스크를 준 상태를, 요 마스크를 요 키프레임으로 이렇게 해서 주고, 제가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주고, 얘를 이렇게 닫히는 걸 지금 열려야 되겠지. 이건 열어야 되겠지.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주고, 다시 해볼게요. 이 상태였잖아요. 이 상태여서 요렇게 와서는 얘를 요렇게 뭐 한다든지 이렇게 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를 줘서,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이제 다 키프레임 주면서 내가 이제 이거를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요 작업을 마스크로 줘가지고 완전히 닫아버리고, 요렇게 해버리면 플레이 돌리면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내가 이런 식의 키프레임을 줄 수 있거든요. 그 마스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효과입니다. 마스크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영화 보면 영화에서 서서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주인공이 죽었을 때 암전할 때 갑자기 화면이 쭉 닫힌다든지 이런 게 이제 이런 식의 마스크를 써가지고 해주는 방법. 요런 효과도 그 유튜브에 올라오면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막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이 열고 닫히고 하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이제 마스크를 써서 선생님이 여기 키프레임 배웠으니까 키프레임을
각각 주면서 선생님이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끝났죠.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이거 잘라서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영상 하나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 마스크 키프레임 쓰는 거는 이제 해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아시겠죠. 마스크하고 키프레임 쓰는 거 이거 해봐야 돼요.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해봐야 여기서는 계속 제가 해봐야 선생님 보고서 눈만 이제 보고 쳐다보고 있어봐야 소용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 여기서 키프레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영상 하나 그러면요 여기 하나 만약에 짧은 거 또 올려서 요거 2개 그 다음에 뭐 강아지 3개 이렇게 불러왔다는 거죠. 이렇게 불러와서 선생님들이 자막을 여기다가 넣어서 자막을 이동을 시키는 키프레임을 줘도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영상은 열릴 때 내가 클릭해서 아까 마스크 준 것처럼 마스크를 줘도 되고 아니면 이거 있죠. 선생님 이제 레이어를 쓰는 거죠. 이걸 해서 오버레이 눌러서 PIP 눌러서 다른 사진을 얹는 거죠. 여기다가 다른 사진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진을 여기다 갖다 놓고 요 영상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럼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나오면 안 되니까 애니메이션을 줘서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도 되고요. 요렇게 열리게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끝나는 부분에 가서는 요 부분에 가서 요거 좀 줄여서 요만큼 줄여서 여기 영상까지만 나와야 되니까 끝에 엔딩 할 때는 엔딩은 애니메이션 줘서 아웃을 페이드 아웃으로 아니면 요렇게 바꿔도 되겠죠. 요런 식으로 선생님이 나타났다 PIP 요런 식의 PIP를 주셔도 돼요. 그럼 요 다음에는 요걸 복사해서 혼합도 있지만 하나 더 해서 복제해서 여기다 하나 더 한 번 더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로 간다? 내가 반대편에 갖다 놔야 되죠. 이렇게 갖다 놓고 다시 얘를 PIP로 줘서 애니메이션 줘서 요거는 다른 걸로 페이드 인 다음에 뭐 프로니까 이런 걸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해보셔도 되죠. PIP 화면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쓰시다 보면 이런 화면을 많이 쓰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개 화면을 써서 레이어를 여러 개 해가지고 오버레이를 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불러오는 이런 방법으로 영상 만드는 방법. PIP 오버레이 해가지고 PIP 사진 추가해서 픽처인 픽처니까 사진 안에 사진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 PIP 추가해서 하는 작업 요런 거 요런 작업도 이제 해보실 만한 거죠.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편집은 그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이제 김선 선생님이 만드신 거 그건 진짜 정성이 들어가서 만든 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찍어오면 영상이 어때요? 그냥 다 끊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 찍다 보면 하나하나 끊어져 있을 거라고 영상들이 이렇게 각각 아까 불러왔을 때처럼 다 끊어져 있는 것들을 이어붙이는 작업만 하셔도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자막, 그 다음에 사운드 요것만 잘 넣으셔도 멋진 사진들이 영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제작하신 요런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사전 준비가 되게 필요한 거죠.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콘티도 필요한 상태고 그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선생님이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그냥 좀 응용해서 작품 공모전 같은 거 내셔도 요거는 그 뭐 상위 입상은 아니어도 어쨌든 입선 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예. 요렇게 이건 아이디어도 괜찮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영상 만들 때 그래서 좀 더 보완해서 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만들면은 저기 무료 버전으로 하신 거예요? 네. 무료인데 뭐 이거 화면 전환하는 거 보니까 프로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내보내기가 안 돼서요. 화면 녹화를 했어요.
아니 그 내보내는 아, 게 화면 녹화 화면 전환하기가 안 되니까 그쵸? 내보내기 안 되죠. 보니까 프로가 있다고 하나씩 찾는데 더 이상 삭제했는데 못 찾겠어요. 이제. 찾으셨는데 못 찾아서 화면 녹화를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게 열리는 게 무슨 장면이에요? 이렇게 뭐 뜯는 건가 봐요. 이렇게 이거 중간에 자크 같은 네, 전환 효과 안에 들어 있는 거니까. 무슨 전환 뭘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전환 효과 주는 게 프로젝트에서 사진을 만약에 둘, 셋, 넷, 5개를 불러와서 여기가 전환 효과잖아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 전환 효과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많은 것 중에 찾으셔야 되는 거야. 이게 인기에 있는 건데 인기도 여기 다이아몬드가 없잖아요. 프로버전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으셔야 돼. 아까 썼던 것 중에 요런 것도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이 바뀌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요렇게 바뀌는 거, 요렇게 화면 바뀌는 거, 요런 효과도 이제 나름 괜찮은 거고. 다음에 아래는 다 유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올려보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인기에도 이렇게 많이 있고, 사람을 썼을 때는 요런 걸 써도 괜찮죠. 이게 사람 바뀌는 거니까. 그 옷을 여러 개를 입히고 나서 똑같은 각도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찍는다면 저렇게 해가지고 계속 장면 전환 효과를 옷을 입히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입혀주는 거니까 요런 효과를 써도 괜찮죠. 요거는 무료니까. 또 올라가 보면 이제는 그런 줄 알았어요. 다 다이아몬드네. 거기서 걸리더라고요. 예, 다 다이아몬드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PC를 만약에 안 쓰시면 이제 얘네들이 올해까지는 그거지만 지금 이제 하게 되면 스마트폰 버전은 1년 동안 쓰는 게 89,000원이에요. 1년 쓰는 게. 뭐 요런 효과. 여기서 그걸 찾으셔야 될. 만약에 아까 그 자크 같은 거 찾으려면 글쎄요, 뭐가 있을까? 저 지나가고 몰라요. 기본에 있을까요? 네, 프로 쓰긴 말이에요. 기본은 프로가 되게 많네. 네, 다 많아요. 알겠어요. 어떻게 좀 어디에 네. 이렇게 찾으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가고 나면 못 찾아. 한번 저거 써야 되나? 못 찾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걸 하셨으면 요런 효과. 그래서 똑같은 효과를 적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해놓고 이제 전체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제 모든 클립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모든 클립에 똑같은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똑같은 효과가 적용이 되는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진이 세로와 가로니까 여기서 선생님들이 이 클릭을 해서 이걸 크게 확대하셔서 이 크기에 맞춰서 세로 클립에 맞게끔 이렇게 확대하셔도 나쁘진 않죠. 이렇게 깨지지 않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여기서 확대했다고 해서 깨지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하셔도 사실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하셔도 이렇게만 장면 전환 효과 줘도 이쁘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주시는 것도. 네. 자, 여기 필요한 전체 효과 어떻게 그런 거 보신 거예요? 자, 전체 효과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 장면 전환 효과 눌렀을 때 선생님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화면 위로 올라가면 요게 전체 적용이라는 게 나와요. 전체 적용. 여기 나와서 요거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V자 누르고 나오시면 이제 전체 똑같은 효과가 적용이 된 거죠. 똑같은 효과가 적용이 된 거니까 지금 아까 아예 없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톡방에 지난번에 올렸던 거는
요게 지금 시간이 건 3초잖아요. 시간, 요 시계, 요 시계가 지금 보면은 1초에서부터 쭉 가다 보면 여기까지 보면 3초예요. 시간, 사진 한 장당. 그래서 저는 이거를 쭉 당겨서 들어가게 한 거죠. 0.5초로. 0.5초로 맞춰서 빠르게 그냥 한 거예요. 빠르게. 빠르게 전환이 되게끔. 여기 꾹 눌러서 0.5초에 맞춘 거예요. 다. 0.5초. 여러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맞추시면 빠르게 장면 전환이 효과가 그걸 안 써도 나름 이제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제 좀 더 빠르게 지났을 때 그런 음악도 좀 빠르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도 선택을 하셨을 때 그렇게 하시면 나름 괜찮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복제 뭐 이렇게 복제 이 메뉴들이 다 이렇게 뒤에 가 보면 이렇게 메뉴들이 뒤에가 있어서 이게 찾으셔야 돼. 이렇게 찾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빠르게 지금 똑같은 사진을 이제 해놨는데 새로 만들어진 거는 이게 전환 효과가 안 생기죠. 그럼 다시 눌러서 선생님이 이제 전환 효과를 눌러야 되겠죠.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선택이 됐는데 여기서 아까 이걸로 다 전체 적용시켜 버리고 이 상태로 그러면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빨라졌는데 이제 음악을 하나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음악 선택을 해서 좀 빠른 걸로 좀 선택을 해보면 빠른 게 자, 만약에 이제 마음에 드시면 여기 요거 책갈피 요걸 클릭해 놓으면 여기 이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내가 쓰는 거를 저장해 놔서 나중에 저장된 것만 골라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악도 저장된 것만 골라서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갖다 넣어 놓고 이제 음악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빠르게. 마음에 안 든다. 어쨌든 뭐 이렇게 쓰면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빠르게 사진 같은 경우는 너무 느리게 오랫동안 보여주는 것보다 여러 사진을 많이 찍었다 그러면 좀 빠르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방법. 이게 이제 그 패션쇼 의상 같은 거 광고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효과를 많이 줘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효과, 이런 장면 전환 효과를 주지 않아도 화면이 바뀜으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메뉴들은 다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오버레이는 이제 우리가 PIP를 쓰기 위해서 픽처인 픽처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효과는 각각의 우리가 이제 신체 효과가 주게 되면 신체 효과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신체 효과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런 효과 얼굴에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신체를 얘가 인식을 하는 거죠. 신체를 인식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AI가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없는 거를 거의 신체 효과는 뭐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AI이기 때문에 이게 AI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신체 효과, 뭐 사진 편집 효과, 지금 이제 스타일이 이제 삭제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AI 편집 효과. AI로 얘네들이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다면 이런 효과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에도 이런 효과를 줄 수 있고 그 효과를 이제 이런 편집 효과 들어오시면 되고 그다음 캡션은 뭐예요? 캡션 했었죠. 자동 캡션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일일이 입력을 해도 되지만
영상 안에 음성이 들어있으면 이 자동 캡션만 누르면 바로 그냥 만들어진다. 자동 캡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요게 가능합니다. 캡션. 캡션 가져오기는 오디오 파일을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 자막이 들어있는 캡션을 가져오는 거니까 오디오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템플릿,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비율, 필터,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또 추가할 수 있는 거. 조정은 그거예요,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사진의 밝기, 영상의 밝기, 이걸 내가 새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 밝기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의 밝기로 조절해서 요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면 기존에 내가 찍었던 사진하고 완전 새롭게 이 느낌이 탄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요렇게 좀 해주고, 선명도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선명도도 올려주고, 요렇게. 요 색조, 각각의 내가 원하는 색조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색만 바뀝니다. 여기 노란색이 있으니까 그 노란색을 내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노란색만 선택하면, 아니면 녹색을 선택하게 되면 녹색만 내가 채도를 아예 흑백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분홍색이니까 요것만 색조를 내가 바꿔보고 싶다. 다른 거 그대로 있죠. 이렇게 HSL로 선생님들이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시고 그거를 내가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단풍이 지지 않았는데 단풍 색깔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HSL이에요. HSL. 자, 이렇게 HSL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해서 요거 눌러서 선생님이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밝기라든지 이런 색깔을 흰색 계통을 먼저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근데 이건 많이 안 써요. 이건 빨간색 계통. 내가 빨간색 계통을 좀 주는 거고, 요런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컬러 팁, 하이라이트. 밝은 데는 더 밝고 어두운 데는 더 어두워지게. 요 기능을 쓸 수 있는 기능. 그림자. 사진 찍었는데 각각 여기 그림자 있잖아요. 요거를 내가 더 강하게 주냐, 흐리게 주냐, 요 그거예요. 그림자를 없애냐, 아니면 그림자를 진하게 하냐. 요런 느낌. 이제 화이트는 이제 밝은색, 흰색 계통을 더 조절하는. 블랙은 어두운 계통을 조절하는. 온도는 색온도. 선생님 색온도로 올라가면 빨갛게 되죠. 색조 희미하게. 비네트는 이거예요. 모서리가 요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요런 상황. 반대는 흰색, 플러스는 검은색. 요렇게 내가 비네트를 줄 수 있어요. 입자로 내가 좀 거칠게, 사진에 거칠게 좀 줄 수 있는 이런 느낌의 사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런 걸 가지고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면 동영상으로 또 선생님 조절할 수 있는 거. 요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조정이 상당히 이거 또 다른 사진이나 영상으로 탄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하는, 내가 동영상을 찍었지만 이런 느낌의 동영상, 뭐 아침 해 뜨는 거였지만 이걸 대낮으로 바꾼다든지 일몰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색감으로 내가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이건 AI 아바타는 이제 뭐 프로 버전이고, 스티커는 다 그거죠. 우리 사진에 있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갖다가 여기다가 삽입을 해서, 선생님 삽입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렇게 꾸며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각각의 스티커들을 여기 선택하게 되면 하단에 이거 이제 메뉴가, 내가 어떤 이 개체를, 클립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단 메뉴가 바뀌죠. 이게 지금 두 개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지금 두 개가. 그럼 하나 나가면 또 여기 하나 있고, 또 나가면 이제 메인, 이 메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 클릭을 하게 되면 메뉴 나오죠. 내가 원하는 이 라인이 나옵니다.
그게 바깥으로 다 나가면 아예 안 보여요. 메인 라인만 보여, 레이어만 보이고. 그럼 내가 요걸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클릭하게 되면 요 레이어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뉴들은 각각의 클립을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메뉴들을 확인을 잘 해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사람 쪽에 특화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쪽에 특화된 영상 AI 기능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사람을 찍었는데 그 사람의 배경을 내가 없애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배경 제거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여기 오토바이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거 불러와서 선생님 이 배경 이 오토바이만 쓰고 싶으면 이거 선택해서 여기 쭉 가보시면 배경 제거가 있는데 자동 삭제는 지금 유료네요. 이것도 딱 누르면 얘가 바뀌었죠. 완전히 라인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라인을 넣어줘서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이렇게 이제 그 스티커 같은 거 보셨죠? 이렇게 하얀 라인이 있게끔 해주는 그런 스티커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자동차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를 누른 상태로 만약에 오버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개체를 따낸 거를 전체 배경 영상에 내가 이렇게 레이어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실 때 배경 제거가 필요한 거죠. 개체를 따내야 되니까. 그럼 사람도 따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따내서 내가 여기다가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만드는 어떤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예,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 오버레이가 레이어 하나 더 생성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버레이에서 또 효과를 또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예 투명 효과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버레이 기능, 뭐 애니메이션 우리가 좀 많이 쓸 수 있는 게 선생님 효과 줄 때 이제 애니메이션 기능을 많이 쓸 필요 있잖아요. 이렇게 각각 들어갔을 때 요걸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편집 효과, 요 두 가지만 잘 쓰셔도 영상의 그 퀄리티가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요 두 가지만 잘 쓰셔도.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캡컷을 사용하는 거, 이제 보시면 이 캡컷의 메뉴 레이어나 지금 보시면 이제 비타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비타도 가봐도 여기 편집이 이제 프로젝트가 편집인데 새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 새 프로젝트 비디오 불러와서 선생님이 선택을 하고 여러분의 뭐 선택을 했어요. 비디오 선택하고 여기 눌러서 떠져. 보시면 여기도 하단에 이제 선택 안 했을 때의 메뉴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게. 그럼 클립을 선택하게 되면 또 하단 메뉴가 보이죠? 예. 이런 것처럼 여기도 속도도 있고, 여기서 커브 있어요. 여기는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이 커브를. 그죠?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 구성들은 캡컷이나 비타나, 왜냐면 캡컷의 메뉴를 비타가 따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세로형 편집 프로그램은 여기 들어오게 되면 메뉴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메뉴 구성은 거의 비슷하다. 이게 밑에 있는 구성들이. 사용하는 방법도 뭐 오버레이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캡컷이나 이 비타나 사용하는 방법들은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평상시는 이렇게 편집을 해도 되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템플릿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먼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여기 이제 국프레임에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여행 갔다 온 사진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보시는 거죠. 그럼 사진 9장에 26초짜리. 그러면 사진을 9장밖에 못 들어갔으니까 여행을 만약에 한 100장을 찍어 왔다 그러면 이 10개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 10개를 만든 거를 선생님들이 이제 그 출력한 거를 이어붙이면 돼요. 이어붙이시면. 그렇게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운드는 이 메인 사운드를 지우고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넣으셔도 되죠.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쓰셔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스타트를 나만의 어떤 그 인트로 영상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인트로를 한번 쳐서 인트로 오프닝이죠. 이걸 써서 치게 되면 요렇게 이제 인트로를 내가 만들 수 있겠죠. 요런 식의 인트로를 할 거냐, 숫자로 넘어가는 인트로를 할 거냐. 요런 인트로를 내가 만들어 놓고 당신의 타이틀 여기 넣으라고 하잖아요. 요거 써서 이미지 한 장만 넣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요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요걸 계속 영상 만들 때 맨 앞에다 갖다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만들어서 인트로로. 그 다음에 아까 또 아우트로 있었죠. 아우트로. 그럼 여기다가 아우트로 써서 여기다가 아우트로도 아우트로 엔딩 요거 써서 이제는 엔딩 땡큐 뭐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엔딩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원하시는 거 하나 선택해서 요거 또 클릭하고 요렇게 텍스트만 있는 거 (10초짜리) 딱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엔딩도 아니면 좀 더 고급지게 난 뷰티다 뭐 하면 되거죠. 아까와 비슷한 요 엔드 요렇게 만드는 엔딩 영상.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나만의 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으로만 가지고 편집을 하셔도 그래도 영상은 퀄리티가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는 걸요. 또 쓰는 줄여찾기 해놔요. 줄여찾기. 줄여찾기 해놓으시면 좋죠. 이렇게 해서 여기 줄여찾기 해놓으시면 되죠. 그 시간으로 고르셔도 돼요. 클립의 개수를 고르셔도 되고 필터링 할 때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왼쪽에 여기 있죠. 조정 같은 표시. 요걸 클릭하게 되면 사진의 개수, 클립의 개수, 그 다음에 시간 요렇게 선택을 하셔서 선생님이 적용해서 고르시면 그러면 나는 뭐 10장에서 20장짜리 그 다음에 시간은 15초에서 30초짜리 그래서 적용 딱 누르면 거기에 관련된 걸로만 나오죠. 요런 거 이쁘면 요런 거 선택해서 이거 프로네요. 프로답죠? 더 고급져 보이죠, 사실. 이렇게 프로 여기 들어가 보면 나오니까 이것도 괜찮네요. 프로가 아닌데 이런 거. 만약 이런 어떤 비즈 공예를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겠죠. 그러면 그 타이틀이나 인트로 영상이나 아우트로 영상도 여기에 어울리는 걸로 해놓으셔도 난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어울리는 거 나는 브이로그처럼 여행이나 맛집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내가 나만이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데 생뚱맞게 어떤 뭐 도시 풍경을 뭐 좀 한다 이런 거는 좀 어울리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그럼 여기 여행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요런 거 이제 봄 풍경이니까 요런 클립으로 하셔도 괜찮죠. 이 뒷모습 영상을 은근히 많이 찍어요. 요즘 MZ 세대들이 얼굴 안 나오는 이런 모습. 요렇게. 그다음에 이제 풍경, 가을 요런 느낌의 사진들. 맛집 같은 거, 맛집에 이렇게 가는 거 요런 것들도 해보셔도 괜찮겠죠. 너무 좋은 것들이 이 템플릿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 있는 거 이 템플릿만 선생님이 잘 선택을 하셔도 상당히 재미있는 영상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선택하시고 뭐 빠른 비트가 빠른 거죠. 이게 이런 것들. 요거 한때 요 영상들 이런 인트로 영상 되게 유행했거든요. 요거 만드는 거. 이거 이런 작업이 파워포인트에서도 되게 유행했었어요. 이런 느낌의 파워포인트에서도 이런 디자인이. 그럼 여기 사진 4장 들어간 거고 14초짜리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만약에 템플릿 쓴다면 사진을 제가 이제 찍었던 거 아니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4장이잖아요. 요걸 가지고 그냥 해보는 거죠.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사진만 보여주는 것보다 요렇게 편집하는 것도.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아까 편집하는 화면에 가져가서 한다 그러면 이런 느낌의 또 이런 느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 그 다음에 오디오 바꿀 수 있고, 오디오 내가 선택해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오디오가 무조건 다 저작권이 풀려 있다가 할 수는 없어요. 저작권이.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유튜브에서 허락이 돼서 사용자가 허락이 돼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나중에 수익이 생겼을 때 수익이 발생 안 되는 콘텐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악은 내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료 음악 같은 것도 선생님들이 이제 수고스럽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하나하나 다운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운받아 보시는 것도. 그때 유튜브에서도 그때 다운받아 보라고 했잖아요. 다운받아 보는 것들 쭉 올려보시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오는 거. 요거 다 AI로 효과 준 거잖아요. 편집 효과 이런 비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진에다 비오는 효과 줘서 이런 거 효과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동물들 이런 거 보면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이뻐요. 이런 장난스러운 거 애교 때문에 고양이들이 이쁜 것 같아. 애기 때는. 그 다음에 요런 거 찍어주는 거. 템플릿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이쁘죠. 모델이 잘하네요. 모델이 잘해. 엄청 많은 이 템플릿을 내가 편집을 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활용을 해도 멋진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 AI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거의 일관성 있는 이미지죠. 거의 일관성 있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을 요즘에 워낙에 잘 만들어 주니까 선생님 쓰고 있는 제미나이 우리가 초기에 했었잖아요. 제미나이에서 제미나이는 이런 소녀를 만들어 달라면 얘네들은 거부해요. 제미나이는 정책상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거 만드는 거를 만화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일관성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줘요. 그런 것도 해보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비트 있는 거, 브이로그, 뭐 뮤비스타, 스튜디오 이런 것들, 챌린지 하는 거, 친구와 커플, 챌린지에도 이거 뜨죠. 이거 아까 똑같잖아요. 이런 거, 친구 커플 만화로 바꿔주는 거, 만화 스타일로. 그래서 사진이 만화로 바뀌는. 만화로 바꿔주는 이렇게 만화 같은 거 사진을 사람을 찍었으면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느낌의 테트리스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축제 뭐 어쨌든 템플릿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도 응용해서 편집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영상을 이제 선생님들이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영상을 만들었는데 유튜브 우리 채널에 올려야 되잖아요. 틱톡에 올리든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 이제 우리 이제 썸네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썸네일은 유튜브 쇼츠 영상 만든 거를 PC에서 올리기 때문에 썸네일을 뭐 지정이 안 돼요. PC에서는. 근데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로 쇼츠 영상 올리게 되면 여기서는 내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썸네일을. 내가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썸네일을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튜브로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 쇼츠 영상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제목을 정해서 이제 초기 화면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초기 화면으로 쇼츠 화면 썼을 때. 중국은 견인할 때 이렇게 한대요. 이런 제목들 이제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유튜브에서도 바로 찍으면서 효과를 주면서 사운드 다 줄 수 있어요. 자막을 유튜브 여기서 채널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유튜브 홈에 들어오면 이제 하단에 홈이 있고 쇼츠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있고 내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 그 다음에 본인의 페이지, 본인의 채널을 가볼 수 있는 요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5개 메뉴가 있는데, 그럼 쇼츠나 동영상 올릴 때는 우리 플러스 버튼 누르죠? 플러스 버튼. 그 플러스 버튼 누르게 되면, 현재, 이렇게 카메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작동해서 여기서 내가 촬영을 하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촬영을 하면서 올릴 수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나 어떤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이런 효과들을 선생님들이 쓸 수가 있다. 이런 효과들을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효과를 준 거예요. 지금 그리는 효과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배경도 제거할 수 있고 이렇게 배경을 제거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없어. 그리고 여기 이 효과들이 이제 되게 뛰어난 효과들이긴 한데 인물을 내가 찍고 있다 그러면 인물 효과를 이렇게 인물에 대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효과 바뀌었죠? 화면이 거울 효과도 줄 수 있고요. 거울 효과 지금 2개로 나눠졌죠? 2개로 이렇게 촬영하면서 내가 영상을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유튜브에 들어있는 이 기능들 이걸로 이용해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걸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운드 추가해서 사운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얼굴을 찍는다면 내 얼굴.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걸 쓰는 게 아니야. 나는 여기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왼쪽에 있는 게 갤러리에 있는 영상을 불러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갤러리 영상을 터치하면 동영상이 뜨겠죠. 그 동영상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다음 누르게 되면 이 영상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영상이. 그럼 내가 여기에 이제 편집 템플릿이 나오는데 이걸 내가 다 쓸 거냐, 30줄 다 쓸 거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줄여서 요것만 쓸 거냐, 뭐 이렇게 이것도 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음에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 완료. 편집 안 할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완료.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사운드 주고 효과 주는 여기로 넘어와요. 여기로 현재 오세요. 여기다가 내가 사운드 추가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야 나는 이걸 그대로 갈래? 그러면 여기 이제 V 누르면 요 영상 그대로 이제 내가 가져가요. 텍스트 여기다 추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 효과도 줄 수 있고요. 다시 이렇게 필터 효과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음성도 넣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티커도 넣어줄 수 있어요. 스티커를 이렇게 선택해서 자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질문에 대한 스티커니까 지금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완료 누르면 이 상태가 뜨는 거죠. 근데 필요 없으면 요거를 뭐 선택을 해서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끝났으면 아니면 사운드를 여기서 내가 받고 싶다? 사운드를 넣어주셔도 돼요. 그 사운드를 넣어주시고 그럼 사운드가 들어갔죠? 여기 들어가게 보이시죠? 여기 보이고 그 다음에 원음이 있다 그러면 이걸 누르게 되면 원래 원음도 쓰고 요것도 쓰게 되면 원음을 필요하면 원음을 올리고 요거를 내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걸 쓰겠다 여기 하고 요걸 하시면 돼요. 요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요렇게 다 끝났으면 여기 다음 그럼 이제 유튜브 채널 화면으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에 와서 제목 써주고 뭐 꽃 써주고 양귀비 꽃 해놓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해시태그를 넣고 싶으면 여기서 해시태그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샵 누르면 내가 이 채널에 나는 지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이제 채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선생님은 여기다가 꽃 치시고 그럼 꽃이 나오고 관련된 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해시태그 누르면 여기다가 또 꽃, 양귀비 이렇게 쓰셔도 되죠. 양귀비, 꽃 양귀비 이렇게 쓰시면 해시태그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내 영상의 해시태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려오시면 공개를 하실 건지 공개, 그 다음에 위치도 선생님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아니요, 아동용이 아니라는 거 무조건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요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썸네일, 내 유튜브 이 쇼츠 영상에 썸네일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요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여기 연필을 딱 누르게 되면 이제 썸네일을 내가 글씨를 넣고 필터를 쓸 수가 있어요. 썸네일이 지정된 거예요. 이걸 쓸 거니 여기서 쓸 거니 요렇게 선생님이 영상에서 선택을 해서 예쁜 걸로 선택을 해가지고 제일 잘 나온 거 그 다음에 여기 글씨를 넣어줘서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넣어줄 수 있죠. 글씨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폰트도 바꾸고 이렇게 폰트 배경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정렬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선택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막을 넣어줬단 말이죠. 자막을 넣어준 거죠. 이렇게 키워드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완성이 됐으면 요거를 이제 초기 썸네일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 채널에 요 영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썸네일 지정해 주는 거 여기서 해주는 거다. 썸네일 지정해 주는 거. 글씨 넣어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썸네일 지정해 줄 수 있는 건 여기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PC에서 영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가져와서 썸네일을 지정해서 넣을 수 있는 거는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영상 업로드 누르시면 끝.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선생님이 본인의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쇼츠 영상 올리는 방법은 기존에 촬영한 거는 여기 왼쪽에 있는 걸로 선생님이 추가해서 올리시면 되지만 나는 이걸 찍어서 뭐 쇼츠 영상을 찍을래, 라이브 할래, 뭐 이런 걸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동영상으로 긴 영상을 찍겠다, 동영상 불러와도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쇼츠 영상 올리실 때는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눌러서 썸네일까지 지정이 그렇게 가능한 과정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셨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영상 편집하는 거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카톡으로 이제 받으신 이제 카드 뉴스 같은 거 많이 받으셨잖아요. 카드 뉴스. 뭐 명언 카드 같은 것도 받으셨을 거고 어떤 지인 인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걸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직접 만들어 보는 걸로.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그런 영상을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했냐면 제가 이제 기존에 갤러리에서 있던 이제 영상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런 영상 사진에다가 이런 글씨, 캘리그라피 형식 글씨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사진에 지금 색깔이 지금 이상하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선생님들이 이제 만들려고 해요. 요런 거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사진에 글씨, 명언이나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넣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멋진 수채화로 바꿔볼 수 있는 터치 한 번으로 수채화로 바뀌는 이런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도 있고 두 가지 앱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 앱들이 수채화로 만들어주는 앱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를 내 사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앱은 또 뭐가 있는지 요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채화로 만들어주는 앱을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아볼게요.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그 앱이 뭐냐면 이제 수채화로 만들어주는 앱이 검색을 가셔서 돋보기에다가 터치하셔서 뭐라고 쓰시냐면 그냥 한글로 수채화로 한번 써보세요. 수채화. 한글로 수채화 한번 터치하시고 검색을 하게 되면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요거 해바라기에 화분이 들어있는 해바라기 요게 있어요. 요거를 설치해 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비카소라고 찾으세요. 비카소. 추우시면 꺼주셔도 돼요. 이제 에어컨 맨 위에 거. 네, 이제 많이 1시간 동안 틀어놨으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이폰은 비카소,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은 수채화 요거를 설치해주세요. 설치 다 되셨어요? 네. 우리 김지영 선생님 설치되셨어요? 설치했는데 좀 플레이스토어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 여기다 수채화 요거를 설치하시라고. 설치되어 있네요, 선생님. 요거. 자, 설치하셨으면 열기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무료 앱이다 보니까 광고가 살짝 있어요. 근데 얘는 다른 앱에 비해서 돈이 되게 저렴해요.
한 번만 내면 돼요.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금이 얼마냐? 얼마예요? 6,500원. 그러면 광고가 없고 여기 있는 기능, 잠겨져 있는 기능까지 다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게 광고 보기 싫고 귀찮으면 요거를 이거 8,800원이라고. 거기에 8,800원, 그 비카소는 좀 비싸요. 저거가 설치한 것도 돈이 나가는데요. 비카소는 아니 저기 비카소는 없고요. 수채화 치니까 8,800원. 비카소가 없어요? 네, 비카소에는 없고 수채화 치니까. 잠깐만요. 제가 비카소가 뭐냐면 선생님 보시면 그 앵무새 같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앵무새 같이 생긴 그림. 아 있어요, 또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앵무새 같이 생긴 그림.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은. 이런 화면, 이거. 아니, 이거. 여기 보시면 그 어떤 건물 안에 있는 요 앱 실행하시면 요런 화면이 나와야 돼요, 선생님. 잠깐만 좀 줄게요. 여기 비카소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료로 쓰신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만 구매하면 된다. 커피 한 잔 값이에요. 그래서 평생 요 사진. 그래서 오늘 써보시고 진짜 마음에 들고 광고나 보기 싫어 그러면 사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요게 갤러리하고 카메라가 있어요. 촬영을 해서 바로 내가 불러와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불러와서 수채화로 만드는 건데 갤러리 딱 클릭하면 되면 사진과 앨범이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찍으신 사진들이 보일 거예요. 이 사진들. 그럼 이 사진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면 하나 선택을 해서 이거를 수채화로 바꿔볼게요. 자, 선생님 이 사진이 마음에 들면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를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사이즈. 그러면 나는 요게 그냥 기본 사이즈로 할 거냐 아니면 4:3으로 갈 거냐 인스타그램에 1:1로 갈 거냐 여러 가지 있겠죠. 16:9로 갈 거냐 뭐 16:9도 괜찮으면 16:9로 가도 되겠죠. 요렇게 아니면 9:16으로 하면 이렇게 잘라지겠죠. 사진 이제 가로 사진이니까 저는 선생님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V 마음에 드시면 V를 누르시면 돼요. V. 여기 나머지 메뉴는 화면상 보시면 상하 반전, 회전, 좌우 반전이에요. 여기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V 누르면 첫 번째 이렇게 광고가 뜹니다. 이렇게 X 누르고 나오시면 첫 번째 선택되어 있는 페인팅 V1이 여기 셀피 요거에 적용이 된 거예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수채화로. 선생님도 이렇게 아까 그림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아까 그림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걸 하나하나 선택을 해보세요. 조금씩 느낌이 다른 사진이 나옵니다. 수채화가 다른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쭉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 꽃은 이 플라워 요게 어울리더라고요. 요게 꽃은 꽃에 관련된 거로 해주시면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꽃은 꽃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인물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이제 셀피나 인물 피플로 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꽃을 찍었다면 이 플라워 1, 2가 있고, 그 다음에 풍경을 찍었다면 여기 요 씬으로 가시면 돼요. 씬에 여기로 가시면 돼요. 풍경이면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풍경 모드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찍은 게 음식이다. 그 음식 모드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각각의 여기 느낌이 다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페인팅 V1에. 그래서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 꽃이다. 아니면 풍경이다. 이런 것들을 바꿔서 해주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바뀌어진 거고, 오른쪽 상단에 V를 누르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저장이 됐습니다. 저장이 됐어요. 그렇게 해놓고 완료 누르면 요 화면으로 와 있고, 이 사진이 어디로 가 있냐? 갤러리로 한번 가보시면, 갤러리를 가보면
얘가 이름이 뭐로 저장이 되냐면 퀸이 페인트라고 해서 폴더가 앨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됐을 거예요. 앨범 폴더는 거기에 가보시면 요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만든 요 퀸이 페인트 요 사진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들을 요렇게 수채화 모드로 바꿔보시면 느낌이 좀 새롭죠. 그림 그린 것처럼 느낌이 괜찮습니다. 아주 예뻐요. 되게 내가 그린 그림처럼 이렇게 이쁜 사진으로 이쁜 그림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거 맞나요? 네, 이거 맞고요. 이거 구매 여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얘는 구매하래요. 계속. 모르겠어. 계속 구매하라고 뜨네 여기는. 이 화면이 그냥 잠깐만 여기 처음에 화면 갈게요. 한번 여기 얘는 무조건 쓰게끔 만들어놨네. 이제 바뀌었네. 잠깐만요. 무조건 쓰게끔 만들어놨네요. 돈으로 응? 구입하라고 해놨는데. 선생님이 그게 지금 화면이 뭐로 들어가신 거예요? 저런 그냥 아까 그 앵무새? 그거 들어갔는데요? 근데 왜 저랑 다르게 화면이 나오죠? 저는 지금 네. 그게 스타일 꾸미기가 지금 적용이 되거든요. 이거 맞지 않아요, 선생님? 아닌가요? 다른 앵무새인가? 잠깐만요. 이건데. 그거예요? 네, 요거. 요거. 요거예요? 네, 그거. 선생님 완전히 앵무새로 가졌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만들어 수채화 되게 이쁘죠. 그래서 이 풍경으로 아까 하셨으면 가을 이렇게 요즘에 이제 한참 파릇파릇하잖아요. 요거 풍경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되게 멋진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림 그리려고 해도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거 보고 그리겠는데요? 네? 그림 잘 그리신 분이 이거 보고 그리. 이거 그래도 뭐 진짜 너무 멋지게 그려놨으니까 진짜 괜찮습니다. 풍경 사진이.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피카소를 이용해서 한 몇 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갤러리에.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다음 앱에 가서 우리가 이제 캘리그라피를 합성할 거니까 그 갤러리에 가셔서 선생님이 찍으신 사진을 갖다가 한번 멋지게 풍경을 바꿔 보세요. 9대 16도 해보고 16대 9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풍경 사진은 풍경 사진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경 사진은 풍경 사진에 맞는 걸로 바꿔주시면 바닷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안 돼요? 되는데 요금을 이거 다운로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 하셔야 되잖아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와이파이를 쓸 거니까 지금 오지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와이파이를 쓰셔도 되는데 그 얘네는 항상 앱 다운 받을 때 그 진짜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잖아요. 네. 유료에 관련된 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요거 해놓고 여기서도 얘도 돈을 내라고 하긴 하는데 건너뛰기 하고 확인 여기서 이제 하시면 돼요. 불러오게 해서 선생님 원하시는 사진 딱 클릭했을 때 얘가 이제 불러와서 여기 터치하시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뀌는 거죠. 예, 그 쓰시면 돼. 거의 똑같아요. 지금 화면이. 이거 깔려 있는데 이게 옛날에 산 건지 안 산 건지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여기 가보면 알죠. 어떻게 구매 안 하신 거예요. 지금 구매 보건? 구매 내역이 없대요. 안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매하면 광고가 안 뜬다는 얘기. 그렇죠. 광고 안 뜨죠. 그래서 광고가 안 뜬다. 구매하셨어요? 아니 광고 많이 뜨길래 이 혹시 옛날에 저는 옛날 기억이 잘 안 나서 까먹어서 옛날에 산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 왜 느껴지시면 이 암사진들이 근데 이래 구매하게 되면 6,500원이니까 이제 구매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내 휴대폰 계정으로 아니면 연결된 카드 계정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이 포인트 이제 이렇게 샀다고 포인트로 줘요. 또 이렇게 이런 것도 주고 이렇게 구매하게 되면 이제 구매가 되죠. 바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플레이스토어로 해서 지금 얘를 6,500원에 산 거예요. 결제 완료 끝났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 광고가 안 뜨죠. 6,500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해볼만 해요. 그죠? 예,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으시면 저장해서 계속 한번 원하시는 그림들을 갖다가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바꾸고 풍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뭐 이렇게 풍경을 바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말려 누르고 그러면 이제 광고가 선생님 없는 거예요. 광고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네다섯 장 만들어 보세요. 한번 네다섯 장 정도. 아니면 카메라로 찍어서 이제 찍어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선생님들을 만약에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찍었으면 이 상태를 확인 예, 불러와서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제 건 에러가 생겨서 구매하기 전에 새로 깔 걸 그랬나? 이게 지금 계정이 얘네들이 계정이 안 떠서 새로 설치하면 이게 따로 올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멋진 사진들이 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큐니 페인트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시면 된다. 원래 카메라로 찍으면 얘가 불러와야 되는데 제가 이걸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로그인 계정이 아니라 그냥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6,500원 날릴 수도 있는 생겨서 예, 이건 계정이 없어서 지금 근데 구매 내역은 있거든요. 플레이스토어에 구매 내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플레이스토어로 가시면 예, 선생님이 이제 내 계정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결제했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기 결제하는 거, 그다음에 구매 내역들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결제했던 내역들이 이렇게 나와요. 결제한 내역들이. 근데 이게 그 계정에 적용이 돼, 그 앱에. 그쵸? 제가 이제 다른 폰에서 해보면 돼요. 다른 폰에서 똑같은 계정으로 들어가서 해보면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폰에서도 충분히 이 피카소라는 걸 가지고 선생님 똑같이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폰에서도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촬영을 여기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얘를 이제 허용해서 편집을 바로 갔으면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다. 이런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걸로 가능하니까 가수
피카소는 조금 기능이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조금 프리미엄, 얘도 이제 프리미엄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얘는 1년에 33,000원씩 내야 돼요. 그래서 좀 기능이 비싸요. 피카소는 그렇게 있다. 자, 이제 선생님들이 써보시니까 어때요? 수채화 괜찮죠? 예, 그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요 앱들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채화 써보셨고, 이제 퀸이 페인트 썼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퀸이 페인트에서 만든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까 캘리그래피 제가 보여드렸죠? 그 수채화 그림에다가 캘리그래피를 넣는 거. 그럼 그걸 어디서 하는 거냐? 그거는 바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역시 요거는 이제 앱스토어 아이폰에도 설치가 돼요. 그래서 감성 공장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감성 공장. 예, 감성 공장. 요걸 한번 쳐볼게요. 요 치면 요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까만색 바탕에 이제 달이 하나 떠 있을 거예요. 까만색 바탕에 달. 요거를 설치하세요. 요걸 설치하시면 요게 이제 기능이 많이 좋아져.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광고가 없었는데 사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되고 얘도 광고가 생겼어요. 유료 버전이 생긴 거죠, 결국은. 자, 이게 감성공장 터치해서 설치 되셨죠, 금방. 이게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금방 됩니다. 열기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메인 화면일 거예요. 요 화면에 깜장 바탕에 요 화면. 예전에는 내 글씨, 내가 원하는 글씨를 넣은 적이 없어요. 여기 없었어요. 여기 없었고, 새로 생긴 거예요. 여기 업데이트가 돼서 새로 생긴 거고, 기본은 캘리그라피, 그 다음 왼쪽에 배경사진 선택, 오른쪽에 캘리그라피 선택, 하단에 폼, 만들기, 그 다음에 마이 화면, 로그인 된 상태로 돼서, 선생님들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로그인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름,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날라옵니다.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고, 자, 이제 홈이 아닌 우리는 만들기에 가 있을 거예요. 만들기를 선택을 하셔야지 요 화면이 뜹니다. 요 화면이. 얘 오른쪽 상단 누르면 톱니바퀴 있는데, 톱니바퀴 클릭을 해보면 얘 역시 프리미엄 구독을 하라고 이제 이게 뜹니다. 광고 없이 이용하라고. 그러면 여기 얼마냐? 들어가 보면 월 1,900원. 월 1,900원. 뭐 그렇게 안 비싸죠? 네, 이거는. 근데 이거 역시 한번 써보시면 구매 욕구가 좀 생길 거예요. 써보시면. 자, 이제 프리미엄 구독이 이제 월 1,900원입니다. 이제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요 화면 만들기 화면에서 캘리그라피 아이폰은 이게 네. 홈 만들기 마이 그 텍스트 이게 없어서. 아, 저게 없구나. 네.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배경사진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감성공장은? 플러스 두 개 그것만 있어요. 아이폰에서는 그거를 더 안 해줬구나. 업그레이드가 안 됐나 봐요. 아, 그러네요. 아이폰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어쨌든 안드로이드 폰이 이렇게 됐고요. 선생님 이제 요거 한번 보시면 돼요. 요거. 자, 이제 배경사진 선택, 요 플러스 있잖아요. 배경사진 선택에서 플러스 한번 터치해 볼게요. 플러스 터치. 그럼 뭐가 뜨냐? 감성공장에서 주는 무료 이미지가 떠요. 근데 무료 이미지에 배경사진이 뜨는데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선생님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하시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에 맞는 배경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에 어울리는. 그러면 봄이면 봄에 관련된 이게 있죠. 지금은 이제 봄은 좀 지났긴 했지만 어쨌든 봄에 요런 이미지가 많이 필요하다 싶으면 요런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글씨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해도 돼요. 그러면 먼저 일단은 이거 여기 있는 주는 이미지로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럼 이제 이미지는 불러왔죠. 이미지는. 그럼 두 번째, 이제 글씨를 넣어야 되죠. 글씨. 그러면 글씨 캘리그라피 쪽에 선택을 해서 캘리그라피 쪽에 플러스를 터치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역시 마찬가지 이미지처럼 다양한 카테고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은 그러면 명언에 대해서 한번 쓰려고 하니까 명언을 터치해보고 여기에 관련된 이름, 글을 선생님이 쭉 검색을 해보시고 쭉 올려보면 예전보다 엄청 많아졌어요. 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진짜 많아진 겁니다. 유료로 할만해요. 어떻게 보면.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마음에 드는 건. 자, 여기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의 행복보다 더 좋은 거, 그것은 만족이다. 라고. 요거 선택했더니 이렇게 불러와줬어요. 그랬더니 아까는 없던 메뉴 하나가 생겼죠. 하단에. 합성하기. 자, 그럼 이 합성하기가 뭐냐면 여기 배경사진과 캘리그라피 이 글씨와 합성을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자, 터치해볼게요. 합성. 했더니, 배경사진에 글씨가 이렇게 떡 들어왔어요. 배경사진에. 근데 좀 작네? 배경사진 글씨가. 그죠? 그러면 배경사진에 이 캘리그라피 글씨를 터치한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꾸집듯이 한번 늘려볼게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한 상태에서 늘려볼게요. 늘어나죠? 예, 늘어나죠. 그러면 흰 배경에 검은 글씨가 잘 어울리죠? 예, 그 투명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지우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우개는 뭘 하는 거냐면 나는 여기 도장이 난 보기가 싫어. 그럼 선생님이 터치해서 이걸 이렇게 지울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감성공장에서는 여기 이런 걸 좀 자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작가의 권리를 좀 살려달라고 지우는 거를 조금 반대를 합니다. 요거 이렇게 지울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검정 글씨, 원본은 검정 글씨인데 나는 하얀 글씨 하고 싶어. 하얀 글씨 안 보이죠? 예, 하얀 글씨는 안 보여요. 근데 컬러는 내가 바꿀 수 있어. 컬러는 노란색, 주황색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완료 누르면 글씨가 바뀌었죠. 이렇게 글씨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반전 오프는 뭐냐면 테두리가 있는 거. 그러면 내가 이거 보시면 내가 방금 지은 게 보이죠? 여기 이게 보이죠? 그래서 현재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원본이다. 원본 그대로 놔두고 이 상태로 됐으면 이게 마음에 들어. 사진과 글씨, 배경 이렇게 다 마음에 들면 오른쪽 상단에 V를 터치하시면 돼요. V. 그럼 얘가 자동 저장이 되는데 광고를 한번 보고 저장이 됩니다. 요런 앱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요것도 유료예요, 거의. 자, 떴으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플레이 버튼 여기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 X가 나옵니다. X 누르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갤러리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감성공장 여기 앱에다가 내가 만든 걸 올리고 싶어. 여기 작품 올리기로 하시면 되는 거고, 공유하기 누르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것처럼 그 공유 화면이 떠요. 공유 화면이 뜨고, 그 다음에 처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아까 우리 만들던 그 화면으로 처음 요게 우리 했던 요 화면 그대로 뜹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었던 화면이 어디로 가 있다? 갤러리에 캘리팩토리라는 앱 폴더가, 앨범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캘리팩토리라는 앨범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저장된 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공유하셔도 되죠. 여기서 공유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감성공장에서 주는 이미지로 캘리그라피하고 이미지로 합성해서 나만의 카드 뉴스 하나 만들어졌죠. 명언 카드가. 그죠?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 지인들한테,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거를 선생님들이 캡컷에서 이어붙이기를 하셔서 영상으로 하나 만드셔도 되겠죠. 네, 영상으로 명언 영상 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하나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번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수채화로 만든 그림 있죠. 그거를 불러와 보려고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배경사진 선택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아까는 여기 배경에 있는 요 밑에 있는 걸 선택을 했지만 이번엔 갤러리에서 선택. 그럼 우리 어때요? 내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갤러리에서 선택. 터치하시게 되면 내가 만든 갤러리 사진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기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럼 불러왔죠? 네,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선택을 하시고 아까 우리 수채화에서 만든 거를 갖다 불러놓으시고 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캘리그라피 글씨 선택되어 있는 화면을 터치하시면 또 캘리가 열리겠죠. 자, 여기서 주어지는 캘리를 써도 돼요. 여기 주어지는 캘리를 써도 되지만 여기서도 갤러리 선택이 있네요. 여기서도 갤러리 선택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누구 붓글씨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글씨 써준 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붓글씨에 쓴 시 같은 걸 내가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면 그 찍어 놓은 사진을 불러오면 글씨만 딱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 채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멋진 이런 뭐랄까 그림, 붓글씨 잘 쓰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글씨를 가져오셔도 돼요. 그래 그런 글을 가져오시면 그걸 가져와서 내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한번 해볼게요. 꽃을 하나 딱 선택하시고 꽃은 사람이 피운다 라는 요걸 했습니다. 그러면 합성하기 나왔죠? 합성하기 누르고 글씨가 들어갔어요. 요렇게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선생님 갖다 놓으시고 아니면 좀 줄여서 요렇게 줄여서 놓고 싶다. 요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요렇게 하셔도 돼요. 요거 깜장 글씨보다 하얀 글씨가 어울려. 그럼 하얀 글씨를 바꾸셔도 되겠죠. 배경이 조금 어두우니까 하얀 것도 좀 괜찮네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해서 또 뭐 어때요? V 요걸 누르시면 되겠죠. 광고를 한번 볼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만든 수채화 사진을 캘리그라피와 함께 써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 만든 걸 한번 공유 한번 해보실래요?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에 공유 한번 해보세요. 우리 톡방에 지금 다 공유해보시고 응? 지우는 거는 여기 아까 여기 연필에 놓고 여기 배경이었잖아요. 여기 연필에 놓고 지우기. 자, 그럼 선생님들이 거기서 한번 가져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 해줘도 되나요? 예. 선생님 여기 만들어 놓은 거에 제가 원하는 문구를 또 추가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걸 또 좀 이따 할 거예요. 그것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글씨를 불러오는 걸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아시는 강사님의 블로그로 가서 제가 하나 글씨를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선생님 거를. 잘 불러와질지 모르겠는데 뭐 글씨가 흐려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했고, 자, 우리 이제 감성공장의 선생님이 카톡에다 한번 보내보려고 했죠. 카톡에다가 한번 어때요? 좋아요, 그죠? 좋습니다. 이 수채화 일반 사진으로 보낼 때보다 수채화로 바꿔놓고 캘리글씨가 들어가니까 더 멋있죠. 훨씬 더 고급져 봅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글씨 크기를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공간에 활용도 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이쁜 사진이 나올 것 같죠. 이렇게 선생님들의 친구들한테 보내면 이게 뭐야? 네가 만들었어? 아니면 어디서 해왔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평상시 안 하던 걸 하면 선생님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막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 화면으로 다시 가게 되면 요게 이제 아까 캘리그라피에서 주어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내가 만든 이미지로 했죠. 이번에는 내가 만든 이미지를 다른 걸 하나 선택을 해서 내가 쓴 글쓰기 제가 하나 글을 하나 선생님들한테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방금 다운받은 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요걸 다운 받으셔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걸로 다운 받은 걸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글씨를 제가 지금 이제 글씨를 가져오는 거야. 글씨가 써져 있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글씨 써져 있는 거를 선생님도 제가 보낸 걸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합성하기 딱 누르면 어때요? 글씨 가져왔죠. 근데 여기 잘 보이죠? 제법 괜찮죠? 요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고 요렇게 바꿔 놓으시면 괜찮겠죠? 근데 여기 글씨가 이미지가 너무 크다 싶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잘라도 돼요. 이렇게 크기를 사각형으로 놓고 요렇게 놓은 상태로 자르고 글씨를 다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사각형 이미지로 바뀐 거예요. 이미지가 이렇게 자르기도 가능합니다. 글씨만 제가 불러왔죠. 자, 이렇게 해서 V 누르면 저장. 이 응용 프로그램은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황색 고양이 햇빛 잔디 사진을 비디오로 변환하고 텍스트를 입력하여 원하는 대로 사진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작동이 매우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를 선생님들이 공유하기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갤러리에다가 선생님 만든 거를 공유하기 해서 우리가 만든 것들을 이렇게 저장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해서 하시면 훨씬 이쁘죠? 지금 여기에 이 만드신 거 이렇게 김성희 선생님이 만드신 이 그림에 빈 공간에다 이렇게 검은 글씨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입체감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피카소에서 만든 게 여기 이제 얘가 이제 이게 뜨더라고요. 감성공장 그게 안 뜨는데 무료여도 어쨌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수차에서 만든 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글씨 잘 쓰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글을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어디면 전시회 같은 데 갔을 때 선생님들이 멋진 붓글씨 같은 거에 써져 있다면 그런 이미지 글씨를 찍어 오시면 돼요. 그 대신 흰 바탕에 가 돼야 돼요. 가능하면. 왜냐면 흰 바탕을 빼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아이폰에서는 이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내가 원하는 글씨를 넣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이제 요게 이제 새로 생긴 거야. 텍스트를 딱 터치하시면 요때는 이제 배경을 먼저 선택하라고 뜨죠. 배경 사진을 선택을 하고 텍스트에 갖다 놨을 때 배경 사진을 선택을 하고 자, 배경 사진을 이제 원하는 걸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자, 마음에 드는 거 선택을 하고 여기에 텍스트 입력하기 뜨죠. 밑에 텍스트 입력하기 여기 뜨는데 이걸 터치하시면 터치하여 문구를 입력하세요 라고 떠요. 여기를 터치하시면 이제 문구를 입력하는 건데 글꼴도 바꿀 수 있고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정렬, 테두리, 글자 배경, 그다음 글자 크기까지 바꿀 수가 있어요. 총 6가지 메뉴가 있고요. 자, 일단 글씨를 터치해야 되겠죠? 터치하면 딱 이제 글씨를 입력하는 화면이 떠요. 이렇게. 근데 내가 입력하는 문구도 있지만 여기 감성글이라고 하는 요 터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감성공장에서 주는 글들을 내가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감성공장에서 주는 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했더니 성경 문구가 있네요. 그 성경을 터치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약이냐 신약이냐 요거 선택이 가능하고요. 책은 여러 개 있죠. 우리 구약성도 신약성도 보면 이게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에 몇 장 몇 절 이걸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성경 문구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시 터치해서 우리는 감성글로 가볼게요. 감성글로 가서 일단 전체 봄이니까 이렇게 해서 인사말 요걸 하나 더 볼게요. 이렇게 해서 터치했더니 바로 글씨만 가져왔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 당신의 꿈도 활짝 표현하기를 응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올려도 되고요. 여기다가 올려도 되고 이제 이 상태에서 글꼴을 바꿔보는 거예요. 글꼴. 자, 글꼴을 터치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글꼴 폰트 전체 눌러보면
여기서 쓸 수 있는 폰트는 다 무료 폰트예요. 그래서 선생님 원하시는 폰트를 하나씩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 터치하시고 화살표를 누르시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자, 다운. 그럼 요걸 눌러서 다운이 되면 바뀌었죠. 폰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색상을 지금 흰색이 잘 안 보이니까 색상을 눌러서 어둡게 검정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정렬이 두 줄 이상 됐으니까 정렬이 가능해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도 되겠죠.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가운데 정렬 이것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테두리 흰색으로 해서 내가 테두리를 넣고 싶다. 두께 이렇게 갈 수 있죠. 두께 이렇게 넣어줄 수 되겠죠. 자, 테두리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글자의 배경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배경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배경은 별로 안 어울려요. 배경까지 넣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글자 크기 쭉 당기면 커지죠. 예, 화면이 커지면 이렇게 글자 크기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면 끝.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상단에 V를 누르면 저장되는데 광고 한번 보시고 하시면 돼요. This app called Donna just launched. It is incredible and very scary. It uses one prompt to generate a complete song. And in my opinion, it beats 자, 됐고요. X 누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장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처음 화면 놔두고 우리 갤러리를 가보면 어디에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만든 게 여기 떠 있죠. 자,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글로 거기서 주는 글이 아닌 내가 원하는 걸로 찾아서 하셔도 되고 아까 거기다가 글씨를 진짜 입력하셔도 되는 거예요. 글씨 진짜 입력하셔도 내가 아까 지금 이제 불러왔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글로 여기 텍스트로 입력을 하시면 터치해서 여기다 글씨를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내가 블라블라 여기 쓰시면 돼요. 그럼 이 글씨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 글씨가 들어갑니다. 선생님 원하시는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써서 폰트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색상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글자 간격 자간 간격 눌러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 이렇게 해서 굵게 이렇게 해서 해주고 바뀌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블라블라 써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글을 그래서 지난번에 알려드렸더니 이걸 알려드렸더니 어떤 분은 이 성경 이제 신자세요. 기독교 신자다 보니까 성경 글귀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글귀에서 각각 구약이냐 신약에 이것도 나눠져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책장 다 있지.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신약으로 가셔도 되고 구약으로 가셔도 되고 요한복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근데 폰트 바꿀 수 있고요. 총 6가지 메뉴로 글자에 효과를 줄 수 있다. 예. 요게 텍스트 입력하는 이게 아이폰에는 요 기능이 아직 안 들어갔다라는 거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배운 수채화 그 다음에 감성공장 요 2가지 앱을 활용해서 2개를 쓰는 거잖아요. 2개를 활용해서 만든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지인들한테 충분히 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캡컷에서 요 캘리그라피에서 만든 요 이미지 요런 거를 이어서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요 명언글로 내가 편집을 해서 명언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요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요런 명언글로 찍어서 선생님들이 멋진 나만의 사진의 명언집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플레이 누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선생님 이렇게